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근데 오늘은 어느 일본 의사가 솔직하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참 좋은 분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든지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결과도 물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오늘 그 내용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는 암 치료에 관련된, 암 치료하다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 분들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에 항암 치료를 받고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84세의 호스피스 병동 의사 오노데라 도끼라는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로서 5천여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했고 현재는 말기암 환자 2,500명을 케어하고 있는 이런 호스피스 병동 의사입니다. 이분이 암은 수술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수술하지 않아도 느긋한 형태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장수한다. 또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암은 방치한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이 될 암은 어차피 전이 된다. 그리고 수술로 전이를 막을 수 없다. 5천여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하신 전문입니다. 항암제를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어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죽는 환자가 가장 비참하지 않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노쇠 노안으로 인해서 자연사하는, 이런 자연사 하기 위해서 오는 호스피스 병동에 오시는 분하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마지막에 오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오노데라 이 의사는 항암제 치료받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더라. 반대로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것도 암 환자예요. 반면에 이분이 5천여 명의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로서 효과 없는 항암제도 엄청나게 많더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러면서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 중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에 의사가 소견서를 써준 그 소견서를 갖고 오는 환자들 보니까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었습니다 라고 쓴 160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냥 유효하다, 그냥 효과가 조금 있었다라고 판단된 환자는 6명뿐이래요. 그것도 뭐 진짜 완치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잠시 효과가 일어난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항암제를 두세 번씩 바꿔가면서 치료한 80명 중에서 항암제를 바꿨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예는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효과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과잉치료, 일본에서는 과잉치료하는 의사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뭐 이거 치료하고 저거 치료하고 그런 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이라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굳게 믿는 의사도 문제고,
또 하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라도 해주는 것이 좋은 의사라고 믿는 환자도 문제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치료를 하지 않는 의사가 늘고 있다. 그냥 이제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암제를 사용해도 암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생명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고작 몇 개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연장 효과가 있는 예가 없지 않지만 있기는 있지만 그 비율이 상당히 낮더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애과 의사 시절에 위암 절제 수술을 하는 도중에 췌장암 1cm짜리를 찾았대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수술을 했대요. 뭐 요 정도면 치료하면 되겠지 라고 했더니 그 1cm짜리를 절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1년 후에 사망하더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암은 예방이 최선이다. 자, 부작용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머리 빠지고 구토, 설사 이런 것들. 자, 이것을 환자에게 판단을 맡게 된다.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 부작용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전부 다 환자에게 얘기하고 환자에게서 환자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의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노데라 의사는 암의 고통을 누그러뜨리는 이런 완화 케어, 이 과하게 치료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의사가 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 다음에 후유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판단은 환자가 선택해야 돼요. 정리하면 암은 뭐 조기암이든 늦게 찾은 거든 어쨌든 크고 작은 암이든 초기든 뭐든 중기든 말기든 간에 암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암으로 인해서 내가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명의 매번 강조하지만 손사막이 그랬어요. 현 시점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면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180도로 바꿔라. 그러면 쉽게 치유할 수 있노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암이 발생했다면 바꿔야지. 그대로 하면서 항암제, 방사선, 수술 치료를 한다면 의미가 없죠. 왜?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도 암이 발생했으니까 언젠가는 또 생기는 거야. 그걸 갖다 재발했다고 그래요. 재발한 게 아니죠. 지 잘못이지. 과거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약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수술로 막을 수가 없어요. 방사선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항암제의 폐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부작용. 이제 인터넷, 의사 상담, 또 기존의 그
그 암 환자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다 알잖아요. 선택은 환자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의사가 뭐 해가지고 의사가 그냥 바로 김간호사 언제 이거 항암 치료가 할 수 있나? 네, 내일 9시부터 가능합니다. 환자가 숨이 턱 멎어 죽어. 병실이 있나? 네, 508호실 6번 침상 입실 가능합니다. 환자는 죽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공황증이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환자는 병들기 시작해요. 진짜 병이 들어요. 진짜 암이 생겨요. 지금부터 대체의학에 눈을 뜨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덤벼야 됩니다. 식습관 개선이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유하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체의학이 뭐냐? 음식과 운동입니다. 의학을 대신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질병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의료인이 아니라 비의료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의학 분야가 대체의학이에요. 서양의학, 동양의학은 의료인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의사 허가증이 있어야 되지만 이 대체의학은 허가증이 없어도 돼요.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허가증이 있는 의사나 약이 우리가 이걸로 치료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러나 대체의학으로 운동과 식습관, 먹는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누구나, 에브리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 얼터너티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저 같으면 대체의학,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어떤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하도록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서 대체의학에 눈을 뜨고 덤벼라. 기본은 자연식과 소금입니다. 자연식과 소금을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대체의학의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암 말기 환자들은 소변의 염도 측정하면 0.4% 이하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의 소변 염도를 측정하면 0.9% 이상이야.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소변에서 염기농도가 0.9% 이상이라면 짜게 먹어야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게 대체의학이야.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설사 암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선택은 환자가 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 방사선, 수술을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결정돼야 돼요. 이런 부작용이 있는 상태에서 항암 치료하겠다는 사람, 수술을 하겠다는 사람, 방사선 쏘겠다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없으면 뭐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체의학이에요. 음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그 기본 중에 하나가 자연식이에요.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식이고, 또 하나는 염기농도. 몸 안에 염기농도가 부족하면 다양한 염증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그렇게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절이라, 간장둑에 빠지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걱정과 치유, 아시겠어요? 치유 효과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의학에 눈을 뜨고 덤벼야 됩니다. 식습관 개선이 암이 발생했다면 암 치유의 기본이 소금과 자연식이고, 또 암을 예방하는데도 소금과 자연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식을 먹는, 그 중에 생식이라 하죠. 생식과 찝찝한 소금을 병행해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다면 질병을 예방하고, 있었다면 질병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일본의 어느 솔직하게 의사, 이 호스피스 병동의 이
외과 의사 5천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치료했던 오노데라 도키오 의사 선생님의 이러한 경험담, 생생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보면서 참 솔직한 의사 선생님도 계셔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좋은지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게 좋은지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체험담에 관한 이야기, 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신 암 치료하시던 분 그 이야기를 정리 말씀을 드렸으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고, 또 발생했다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방이 최선입니다. 화이팅!